안녕하세요.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Q&A 사례 탑10 이 10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제도 내용이 많아서 2부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.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상관없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이 양도세 관련 내용입니다. 이 세법이 너무 자주 변경되어 이 누더기 세법이 되었는데요. 그래도 세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절세를 할 수 있겠죠. 이 조금 어렵고 딱딱하더라도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첫 번째 사례입니다.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기간 중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되는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. 이 사례를 보면 2008년 1월 달에 이 수원에 있는 A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.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 서울에 이 B주택을 취득했고요. 올해 2022년 11월 달에 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. 이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는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 배제 기간이죠. 여기에서 질문은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죠. 이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했던 이 B주택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되는지가 질문입니다. 이 B주택 보유기간은 1년 11개월이죠. 네, 여기에 대한 답은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은 1년 11개월이라고 그랬죠? 그래서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이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 60%가 적용이 됩니다. 이 단기보유주택 적용 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일 경우에는 70%,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일 경우에는 60%가 적용이 되죠. 그래서 이 B주택에 대한 이 양도세율은 60%가 적용이 되겠습니다. 이 만약에 B주택이 아니고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 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죠. 2022년 12월이 2년이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이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에 이 기본세율 6 내지 45%죠.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가 되게 되면 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이 15년 이상 보유 시에 최대 30%까지 연 2%씩이죠. 이 30%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 한시적으로 1년간 배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내년 5월 달 되게 되면 이 다시 1년간 양도세 한시 배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고요. 어쩌면 아예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마찬가지 참고로 이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입니다. 이 세율은 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6%부터 이 최대 10억 원 초과일 경우에 이 45%가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양도세는 이 과세표준 곱하기 이 기본세율 거기에 이 누진공제를 빼주면 그게 바로 양도세입니다. 이 양도세 세율 또한 제 생각에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. 이 45%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경우인데요. 약 10% 정도, 그러니까 35% 내지 38% 정도까지 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징벌적 세금과 같은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입니다. 조정대상 지역 소재의 이 주택에는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%,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%가 적용이 되고요. 그리고 이 분양권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70%, 60%는 이 조정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모두 적용이 됩니다.
그리고 이 주택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입니다. 1년 미만을 보유한 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는 70%가 적용이 되고요.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60%가 적용이 되고, 그리고 2년 이상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,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은 이 미등기 양도주택에는 일괄적으로 70%가 적용이 됩니다.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중과세율에서 이 중과 한시 배제는 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1년 기간 동안, 이 내년 5월 9일까지죠. 1년 기간 동안만 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중과세율만 보면 이 매우 징벌적 성격이 강하죠. 이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대대적으로 대폭 손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다음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이 판정 절차인데요. 이 양도 당시 기준입니다. 이 양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없다면 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요.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이 주택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은 주택,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지역,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등을 이 제외하고 2주택 이상인지를 따집니다. 그때 만약에 역시 아니다라고 하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요. 맞다라고 하면 이 양도하는 주택이 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. 이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요. 만약에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결국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%,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%가 적용이 됩니다. 하지만 현재는 이 내년 5월 9일까지 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죠. 다음 사례는 비조정대상 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 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서울에 있는 A주택을 2017년 3월 달에 구입을 했고요. 2021년 10월 달에 이 당진에 있는 이 비조정대상 지역이죠. 당진에 있는 비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비아파트 분양권을 2023년 내년 7월 달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때 이 비아파트 분양권에 적용되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 비아파트 분양권 보유기간을 한번 볼까요? 2021년 10월 달에 취득해서 23년 7월 달에 양도하게 된다면 1년 9개월이 보유기간이죠. 그렇다면 이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.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 60%가 적용이 됩니다.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고 하면 70%가 적용이 되겠죠. 이 지금 사례와 같이 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고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A주택을 이 먼저 양도하게 된다면 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사례인 거죠. 그래서 이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. 이 분양권 양도세율을 한번 보면 이 조정대상 지역 내냐 외냐에 따라서 이 양도세율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상관없다고 그랬죠. 1년 미만이면 70%, 1년 이상이면 모두 60%가 적용이 됩니다. 이렇게 양도세율이 높은 이유는 이 분양권을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. 이 분양권 전매를 거의 투기로 규정한 겁니다. 세 번째 사례입니다.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금을 받은 후에 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이 중과가 되는지, 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요. 이 서울에 있는 A주택을 2013년 1월 달에 취득했습니다. 그리고 동두천에 있는 이 B주택을 2018년 1월 달 5년 뒤죠. 5년 뒤에 B주택을 취득했고 2021년 7월 달 이 3년 이상 보유한 이 B주택을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. 그런데 다음 달 2021년 8월 달에 이 동두천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. 잔금은 2022년 2월 달에 양도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.
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중과 대상이죠.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이 양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잔금을 한 사례입니다. 이 경우는 상당히 억울하겠죠. 그래서 구제하는 케이스로 이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금을 지급하던 경우에는 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그래서 이 비주택 양도시의 양도세율은 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. 다음은 네 번째 사례입니다. 이 다주택자가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 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,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? 2010년 7월 달에 이 서울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. 그리고 2013년 5월 달에 이 청주에 이 B주택을 취득했고요. 그리고 2020년 8월 달에 이 전주에 C주택을 취득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내년 2023년 7월 달에 이 B주택이나 C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서 이 청주의 B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원이 초과되고요. 이 전주에 있는 C주택은 이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B주택을 양도할 경우와 C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이 양도세율이 달라집니다. 한번 볼까요? 이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 중과 대상이죠. 하지만 이 수도권과 광역시, 세종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에 이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를 하더라도 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그래서 이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이 B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고, 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이 전주의 C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. 이 현재는 얼마 전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지역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죠. 그래서 지금 이 사례는 이 청주의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이 B주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 아니고 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. 이 참고로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 방법입니다. 이 왼편에 있는 이 수도권, 광역시, 특별자치시 이쪽에 있는 모든 주택들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. 하지만 이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읍이나 면 지역은 제외되고요.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군 지역이 제외되고, 특별자치시에서는 읍이나 면 지역의 주택이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이 제외가 됩니다. 이 오른편을 한번 볼까요? 이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초과가 되는 주택은 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. 이 경기도의 읍이나 면 지역, 특별자치시의 읍이나 면 지역, 광역시의 군 지역, 기타 모든 도 지역은 이 기준시가 3억 원이 초과가 되는 주택은 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. 이 반대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겠죠. 다음은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. 이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적용 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사례를 한번 보면 2018년 1월 달에 인천에 있는 A주택을 취득했고요. 그리고 인천에 2018년 5월 달에 약 4개월 후죠. 이 5월 달에 B주택을 취득했고요. 이 상태에서 2022년 4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. 이 A주택의 기준시가, 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1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.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그래서 이 A주택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겠죠. 참고로 여기에서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의 양도시의 중과 제외는 2주택자에 한합니다. 이 3주택 이상이라면 중과 대상입니다. 그리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 모두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.
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이 정비구역 내 주택과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. 여기에서 이 중과 대상은 다주택자를 말합니다. 여기까지 이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이 Q&A 사례 이 1부를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.